안녕하세요. 앱 인벤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앱 인벤터를 이용을 해서 지난 시간에는 if문과 for문, while문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 만약이라는 것 뒤에 어떤 조건을 주고 얘가 맞으면 뭔가 실행할 때 작성을 하는 방법도 배워보고 시작값, 종료값, 끝값, 증가값, 끝값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해당하는 변수가 값이 이렇게 시작값부터 증가값씩 증가하면서 끝값이 될 때까지 반복 수행하는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while문과 같이 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이 맞으면 실행을 반복 수행하는 이런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하는 것도 해봤어요. 그래서 함수는 정의를 하는 부분과 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때 함수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매개 변수를 추가해 줄 수도 있고, 매개 변수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고, 최종 출력값인 결과값을 반환할 수도 있고, 결과값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센서 값을 이용을 해서 핸드폰에 있는 GPS 센서를 이용을 해서 내 현재의 위치와 경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거를 지도상에 표시해주는 것들도 해봤었고, 또 핸드폰에 있는 방향 센서를 이용을 해서 핸드폰을 기울이는 정도에 따라서 공이 굴러가는 이런 앱도 우리가 만들어 봤죠. 그리고 또 핸드폰에 있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X, Y, Z축에 대한 가속도 센서를 측정을 한 결과를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것과,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화면에 자유낙하라는 것을 띄워주는 이런 앱을 만들어 봤어요. 오늘은 인공지능 기능을 좀 활용을 한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 볼 앱은 여기서 이제 음성 인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그럼 내가 말을 하면 그것이 이제 문자로 인식이 돼서 화면에 이렇게 텍스트로 표시가 되고, 내가 여러 목록 중에서 선택한 언어로 번역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언어로 이제 변환이 되고, 이거를 또 해당하는 언어로 말도 해주는 이런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음성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을 하고 그걸 말해주는 이런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위급 상황에 내가 친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거나 뭐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 근데 그때 내가 버튼을 뭐 일일이 물론 이제 단축 번호가 있긴 하지만 단축 번호를 눌러도 내 위치를 알려주거나 이러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가 이제 위급 상황 때 버튼을 누르면 내가 미리 저장해 놓은 번호로 내가 미리 저장해 놓은 메시지와 내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이런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물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 자유낙하 앱과 결합을 하면 내가 위급 시에 특히 노약자층들이 이렇게 뇌경색이 일어났다거나 이래서 쓰러질 때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이 되게끔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래 앱 인벤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외에도 추가적으로 확장 기능이라는 걸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 외에도 추가로 만들어진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해볼 예정이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어떤 물체인지를 인식하는 이런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 앱들은 사실 특별히 따로 이론 내용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음성 인식을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카메라가 그 물건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이 앱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설명하는 건 너무 좀 큰 일이라 인공지능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진 않고 구글 그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블록들을 오른쪽 화면에 이제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앱 화면 구성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레이아웃부터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줘야 거기에 내가 원하는 이 블록들이 원하는 위치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이 작은 화면에 이제 다 넣으려다 보니까 레이아웃이 좀
정확히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레이아웃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수평 배치, 수직 배치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에 있는 요소 중에서 수직 배치라고 되어 있는 이 수직 배치를 추가를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요소를 세로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레이블과 버튼을 추가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처음 사용하는 게 이 스피너라는 게 처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미리 정해놓은 목록이 보여지게끔 해주는 그런 블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스피너를 이 위치에 추가를 해주고, 각각 이제 레이블과 버튼을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음성인식 기능과 음성 변환 기능,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터 기능을 여기 화면에 추가를 해주면 화면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그 컴포넌트의 이름을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추가를 해주고,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는 스피너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럼 스피너에 대한 속성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럼 요소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여러분들이 콤마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글자를 작성을 해주면 나중에 이제 여기를 클릭하면 그 목록들이 여기 이렇게 쭉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를 추가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더 추가해도 되는데 그건 그냥 뭐 계속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은 이번에 앱 만들 때는 이 세 가지 언어에 대해서 실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 주고, 여기 보이는 뭐 음성인식 버튼, 번역 버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속성에서 텍스트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렇게 바꿔주고, 이게 다 된 학생들은 이제 뒤에 이제 이제 화면 구성은 끝난 거라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 버튼을 눌러서 이제 코딩을 할 거예요. 코딩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코딩을 할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제가 코드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음성 인식한 걸 어떤 언어로 바꿀 건지를 나타내는 변수가 지금 랭이라는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역 변수 만들기 랭 초기 값에서 e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성 인식을 해서 번역을 할 때 이 번역될 언어를 en이 이제 잉글리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겠다라는 거를 기본값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내가 다른 언어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랍 언어면 뭐 이렇게, 뭐 크로아티아면 이렇게, 덴마크어면 이렇게, 이 문자열을 지금 이 자리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랭을 처음에 이제 초기화했을 때인 거고, 그 다음에 음성인식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떻게 동작을 할 거냐. 잠시만요, 여기도 한번 지우고 설명을 하면, 이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면 그 화면에 음성인식을 하는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용자가 말을 하면 그거를 얘가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지금 얘가 음성인식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음성인식이라는 기능을 호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말한 걸 그 핸드폰이 인식을 하게 되면 그걸 텍스트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성인식 이후에 이렇게 텍스트를 가져오게 되면 얘를 실행하게 해라 라는 코드인 거고, 그래서 음성인식된 결과를 가져와서 그거를 음성인식 결과에 텍스트로 표시를 해라 라는 거고, 음성인식 결과 얘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기 이 음성인식 레이블, 얘에 대한 이름, 이 레이블에 대한 이름이 음성인식 결과로 이름을 바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음성인식된 결과가 지금 이 부분에 표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피너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앞에서 이 목록이 나오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목록을 누르면 우리가 앞에서 설정했던 것처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라는 목록이 이제 뜨게 되는 거고, 그 중에 내가 선택한 언어로 번역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코딩하는 부분이 이 스피너 선택 후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스피너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번역하는 언어를 우리가 랭이라는 변수에 담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랭이라는 변수,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 랭이라는 변수를
EN 그래서 영어로 번역이 되도록 처음에 설정을 했었는데 스피너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if문을 써가지고 만약에 이 스피너가 선택된 항목이 일본어면 JA로 중국어면 ZH로 그 다음에 그 외에는 EN으로 번역이 될 수 있도록 코딩을 해주는 부분이 지금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택되는 언어로 번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이제 코딩을 하면 번역 버튼이 눌렸을 때 번역을 해주는 거에 대한 코딩이 이제 이 부분인데 번역 버튼이 눌렸을 때 얘를 실행을 해라 라는 거고 이 번역을 해주는 기능이 트랜슬레이터라는 그 기능이었는데 얘를 호출을 해서 번역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설정을 한 기본값으로 번역을 하거나 또는 스피너를 통해서 선택을 했던 이 언어 일본어인지 중국어인지 그 언어가 담겨있는 변수가 랭이었는데 이 값을 가져와서 이 언어로 번역을 해라 라는 거고 어떤 그 문장을 번역을 할지는 우리가 음성인식을 했던 것 그래서 앞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음성인식 결과가 음성인식 결과 여기에 이제 그 화면으로 표시가 됐었죠. 그래서 그 음성인식 결과 텍스트를 가져와서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스피너로 지정한 언어로 트랜슬레이터를 통해서 번역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언어는 그러면 지금 얘는 번역만 되고 아무것도 변화가 생기지 않겠죠. 얘는 그냥 번역 버튼이 눌렸을 때 번역만 하게 하는 거고 그게 우리한테 보여지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이 부분이 트랜슬레이터 1이 얘가 번역을 했을 때 그래서 번역을 받았을 때 얘네를 실행해라 라는 거고 그럼 이 번역 결과를 가져와서 그걸 번역 결과에 텍스트로 표시를 해라 라는 거고 여기서 이 번역 결과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부분에 대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블의 이름이 번역 결과 레이블인 거예요. 아까 여기는 음성인식 결과 레이블이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을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었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번역된 결과가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이 블록 코딩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번역된 결과가 화면에만 출력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음성 변환 메시지를 통해서 번역 결과의 텍스트를 우리한테 음성으로 말해주도록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말한 음성을 화면에 출력도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음성으로 번역도 해주고 그걸 음성으로도 이제 말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음성인식을 해서 변환해주는 번역을 해주는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고 나서 내가 한 말을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고 내가 스피너를 통해서 선택한 언어로 화면에 번역을 한 글자를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걸 우리한테 소리로도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선택했으면 일본어로, 뭐 중국어를 선택했으면 중국어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는 그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버튼을 누르면 내가 미리 지정한 번호로 지정된 메시지가 가는 그런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새 앱을 만드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레이아웃부터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도 수직 배치를 먼저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 이 부분에 이제 놔둬주고 거기에다 차례대로 레이블 추가해주고 텍스트 박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썼던 버튼과 좀 다른 건데요. 소셜에 보면 연락처 선택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선택을 해주는 거고 추가를 해주는 거고 이게 앞에서 봤던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버튼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핸드폰에서 연락처 찾는 그 버튼을 누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 목록이 뜨도록 해주는 그런 버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또 추가로 문자 메시지 또 추가를 해주고 또 지금 여기 자리가 없어서 제가 옆에 표시를 해놨는데 센서에 있는 가속도 센서와 위치 센서를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추가를 해주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각각에 대한 요소의 이름을 이렇게 뭐 연락처 레이블, 뭐 전송할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이름들을 각각
변경을 해주고 화면에 보여지는 글자도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속성을 변경을 해주세요. 이게 다 됐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블록 코딩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전화번호를 맨 처음에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을 땐 0으로 초기화를 한 거고, 물론 여기서 처음에 내가 번호를 이렇게 초기화를 해줘도 돼요. 뭐 제 번호를 여기에다 바로 적어줘도 되는데 그냥 처음에는 0으로 초기화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내 위치값도 위도와 경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0,0으로 이제 초기화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센서 위치 센서가 달라질 때마다 내 위치값인 LOC 로케이션 약자로 LOC를 썼는데 이 변수값이 바뀌게끔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위도와 경도를 가져와서 콤마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서 이 문자를 합쳐줘서 그걸 LOC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도록 해준 거고, 위치가 변경이 될 때마다. 그리고 나서 전화번호 선택 버튼을 누르면 이게 앞에서 봤던 이 버튼이죠.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뒤에서 봤던 그 코드가 실행이 되게끔 해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선택한 그 값이 그 전역 변수인 전화번호로 이 값으로 지정이 되게끔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면에 연락처 레이블이 있는데 얘가 지금 이 부분, 이 연락처 레이블의 값이 내가 선택한 사람으로 이제 변경이 되도록 해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콜론을 사이에 두고 이제 결합이 돼서 그게 화면에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버튼을 눌러서 연락처가 가게 해주는 것도 좋은데, 위급 상황 시에서는 또 버튼을 찾는 것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내가 그냥 핸드폰을 흔들기만 해도 그 위급한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가속도 센서가 흔들렸을 때 메시지가 가게끔 이렇게 코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가 전송할 메시지 텍스트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내가 미리 지정을 해놓은 텍스트가 전송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 위치와 내가 전송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합쳐져서 문자 메시지로 이제 지정이 되는 거고, 내가 설정했던 전역 변수 전화번호가 이제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그런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핸드폰을 흔들기만 해도 미리 지정을 해놓은 전화번호로 내가 작성을 한 메시지와 위치가 전송이 되게끔 해주는 코드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여기는 위에서 적은 이 텍스트를 내가 미리 적으면 전송이 되게끔 해준 건데, 그렇게 하면 내가 위급한 상황에 흔들면 가면 좋은데 메시지를 입력하고 흔드는 건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좀 더 유용하게 쓰려면 메시지를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놓으면 좋겠죠. 나 위험에 처했어, 내 위치는 여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입력을 받아서 전송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작성을 해놓은 위험 메시지가 전송이 되게끔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도 원래는 여기서 이제 여기에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야 여기서 이제 찾아서 전화번호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 전화번호를 미리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 값으로 전송이 되게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내가 메시지를 적고 거기에 선택한 값을 선택한 전화번호로 연락이 가게끔 해줄 수도 있고, 버튼을 눌러서, 또는 이렇게 미안해요. 제가 일부 조금 설명을 잘못했는데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여기에다 내가 메시지를 적고 내가 여기서 선택한 전화번호로 그 핸드폰을 흔들면 이제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지금 메시지 호출 이게 여기에만 있으니까 제가 강의 조금 오랜만에 했더니 헷갈렸는데,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흔들었을 때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내가 그때그때마다 작성을 해서 그 전화번호를 선택해서 보내는 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미리 전화번호도 지정을 해놓고 메시지도 지정을 해놓으려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내가 바로바로 그때그때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흔들기만 하면 바로 내가 지정한 사람한테 지정된 메시지와 내 위치가 전송이 되게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좋겠죠. 우리 뭐 내 여자친구나 또는 뭐 이렇게 노약자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핸드폰을 흔들기만 하면, 또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것처럼 자유낙하를 했을 때 내 메시지와 위치가 지정한 사람한테 바로 가게끔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앱을 만드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앱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하고 전화번호 선택한 다음에 핸드폰을 흔들면 이제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 그런 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확장 기능을 사용해서 세 번째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장 기능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앱 인벤터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 외에도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에 나와 있는 MIT GitHub 익스텐션 주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블루투스 기능을 내가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얼굴 뭐 사진을 찍어서 그 중에서 뭐 눈, 코, 입의 위치를 인식을 한다거나, 또는 뭐 우리가 오늘 사용을 할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그래서 사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이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추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기능들을 다운을 받아서 우리 앱 인벤터에다 추가를 해서 이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내가 어떤 필요한 기능이 여기에 추가가 됐다 라고 하면 그것을 가져와서 앱 인벤터에 추가해서 그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할 거는 룩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as object recognitio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는 기능을 추가를 하려고 해요.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한. 그래서 이 기능을 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이 확장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던 그 맨 아래쪽에 보면 확장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보면 확장 기능 추가하기 라는 버튼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 내 컴퓨터에 파일이 있으면 이 컴퓨터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파일을 추가해도 되는 거고, 내가 URL을 알고 있다. 그럼 URL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해당 파일이 있는 URL을 적어주고 임포트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룩 익스텐션의 그 파일 주소는 이렇게 돼서 이 주소를 여기에다가 치고 임포트를 눌러줘도 되고, 아니면 이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거를 컴퓨터에서 불러오기해서 해당 파일을 추가를 해줘도 돼요. 그러면 우리 앱 인벤터 화면에 확장 기능 요 추가하기 밑에 보면 우리가 추가한 룩이라는 이런 컴포넌트가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우리가 앱을 새로 만들 예정이고, 그래서 이렇게 화면 구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레이아웃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버튼과 레이블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웹 뷰어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터넷 화면을 띄워줄 때 사용을 하는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여기 추가해주면 여기에다가 인터넷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확장 기능에 아까 그 룩 익스텐션을 추가를 해주면 지금 여기 룩이 추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얘도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터도 이제 여기에 추가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이 트랜슬레이터를 추가하는 이유는 영상 인식한 결과가 이제 영문으로 나오면 그걸 이제 한글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컴포넌트에 대한 이름은 뭐 얘에 대한 레이블의 이름을 인식 결과로 바꿔주면 되고, 영상 인식 시작 이 버튼에 대한 이름을 영상 인식으로 바꿔주고, 텍스트도 영상 인식 시작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룩에 대한 우리가 추가해준 기능에 대해서 여기 속성에 보면 웹 뷰어에서 속성을 웹 뷰어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화면 구성을 다 했으면 이제 코딩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면 제가 앞에서 하나를 설명을 안 했는데 이 영상 인식에 대한 속성에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지워주세요. 이걸 지워준 이유는 얘가 이제 영상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준비가 되었을 때 이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처음에는 얘가 활성화가 안 돼 있다가 영상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준비가 되면 얘를 활성화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코딩이 이제 뒷페이지에는 이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추가해 준 기능을 통해서 클래시파이어 무엇인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얘가 준비가 되면 영상 인식 버튼을 활성화를 참을 해줘라. 그래서 얘가 이제 버튼이 누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됐을 때 저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있는 코드를 보면 그 버튼이 눌렸을 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버튼을 의미하는 거고,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우리가 추가해줬던 기능을 호출을 해서 그것이 사물이 무엇인지 인식을 해라 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기능이 수행이 돼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사물이 뭔지를 분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는 그걸 분류해주는 애고, 그게 분류가 되었을 때 얘를 실행을 해라 라는 거고, 그래서 한마디로 예측이 됐을 때 그 결과가 미안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그 결과 값을 가져와서 잠시만요. 한번 지우고 설명할게요. 이 결과 값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값을 가져와라 라는 거고, 그것을 그냥 가져오면 얘가 영어로 돼 있으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번역이 다 됐으면, 번역을 받았으면 번역한 결과 값을 인식 결과의 텍스트로 지정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인식을 통해서 영상 인식이 준비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코드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영상 인식 준비가 됐을 때 버튼이 눌릴 수 있는 거고, 버튼이 눌리면 그게 무엇인지 인식을 하고 인식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 번역된 결과를 화면에 출력을 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영상 인식 시작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 그 사물 인식된 결과가 팬일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이면 100%인 거고 0.35라는 건 팬일 확률이 35%다 라는 의미예요. 네, 이렇게 해서 확장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영상 인식을 하는 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